어서 오세요. 통영 최고의 맛집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엄마 엄마 하며 저를 따르던 제가 친딸처럼 여기던 바로 그 아이의 목소리였거든요. 그 아이는 제 30년 가게 바로 맞은편에서 제가 평생을 바쳐 만든 바로 그 생선조림을 팔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통영의 작은 항구 골목에서 30년째 생선조림집을 하고 있는 올해 67된 박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사람을 너무 믿어서 내 인생 전부를 내어줄 뻔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바보같이 사람 좋다는 그 웃음 하나에 제 평생을 걸 뻔했지 뭐예요. 제 가게 이름은 통영 할매 찜집. 남편 일찍 여의고 자식들 다 키워서 서울로 보내고 난 뒤에는 이 가게가 제 자식이고 남편이고 세상의 전부였어요. 매일 새벽 3시면 일어나서 경매장에 나가요. 그날 통영 앞바다에서 가장 숨이 좋은 놈으로만 골라오는 게 제 첫 번째 일과였거든요. 펄떡 있는 생선 눈을 보면 아, 오늘도 우리 손님들 맛있는 밥 한 끼 해드리겠구나. 그런 생각에 고된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세월은 못 속인다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번쩍 들던 생선 상자도 이제는 허리를 2번은 두드려야 들겠고 밤늦게까지 양념장을 끓이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손가락이 잘 펴지지도 않더라고요. 이제 슬슬 가게를 접어야 하나 그런 서글픈 생각을 하던 참이었어요. 바로 그때 오수진이라는 아이가 나타난 거예요.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는데 어찌나 싹싹하고 부팀성이 좋은지 저희 가게에 손님으로 왔다가 제가 낑낑대며 무거운 솥을 옮기는 걸 보고는 어머니, 제가 할게요. 라면서 단숨에 달려와 도와주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가게에 들러서 제 말동무도 해주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혼자 힘드시죠? 제가 식당일 배워보고 싶었는데 월급 안 주셔도 되니까 옆에서 배우기만 해주세요. 라는데 그렁그렁한 눈을 보니 꼭 제 딸 같아서 마음이 어찌나 짠하던지요. 그렇게 수진이는 제 옆에 꼭 붙어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신이 났죠. 이 늙은이 손맛을 알아주는 젊은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기특해서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썼어요. 수진아, 이리 와봐라. 이 씨간장은 우리 시어머니의 시어머니 때부터 내려온 기라. 절대 짜게 쓰면 안 된대. 이건 맛을 내는 게 아니라 깊이를 더하는 기다. 하면서 3대째 내려온 장독대 뚜껑도 열어 보여줬고요. 비 오는 날과 해 뜨는 날, 생선 말리는 시간이 왜 달라야 하는지, 바닷바람이 습할 때에는 양념에 매실청을 왜 한 숟갈 더 넣어야 하는지, 그런 건 책에도 안 나오는 제 30년 비법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아이한테는 하나도 아까운 게 없더라고요. 제 그림자처럼 모든 걸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걸 보면서 아, 이제 이 아이한테 가게를 물려주고 나는 좀 쉬어도 되겠다. 그런 행복한 꿈까지 꿨답니다. 수진이가 들어오고 딱 6개월이 되던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독 몸이 안 좋아서 제가 하루 가게를 쉬겠다고 했더니 수진이가 어머니 푹 쉬세요. 제가 가게 문단속 잘하고 갈게요. 하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진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가게에도 나오지 않았고요. 저는 덜컥 겁이 났어요. 혹시 애가 어디 아픈가? 무슨 일이 생겼나? 온갖 걱정을 하며 발을 동동 굴렀죠. 그리고 사흘 뒤 제 눈을 의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가게 바로 맞은편, 얼마 전까지 비어있던 상가에 번쩍이는 간판이 걸리더라고요. 너 통영 테이블, 유리로 된 세련된 가게였어요. 그리고 가게 앞에서 사람들과 웃으며 악수를 나누는 사장. 그게 바로 오수진이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가게 메뉴판에는 할매 대구뽀찜, 전통 볼락조림 등 제가 평생을 바쳐 만든 메뉴 이름들이 버젓이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당했구나. 이 아이는 처음부터 내 가게를, 내 인생을 훔치러 온 거였구나.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였어요. 수진이네가 가게가 문을 열자마자 제 가게에 대한 끔찍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인터넷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어요. 어떤 젊은 사람이 유튜브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저희 가게 음식을 먹다가 벌레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평생 음식에 머리카락 한 올 들어간 적도 없는 사람인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죠. 그걸 시작으로 저 할머니 나이 들어서 눈이 안 보이니까 음식에 벌레 들어간 것도 못 보더라. 주방 들어가 봤는데 더러워서 토할 뻔했다. 같은 악의적인 리뷰들이 하루에 수십 개씩 달리기 시작했어요. 별점은 전부 1점. 별점 테러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네요. 수십 년을 하루같이 찾아오던 단골들마저 할매여, 요새 키력이 딸려서 그런가 예전 맛이 아니네. 하면서 하나 둘 발길을 끊기 시작하더라고요. 한때는 줄을 서서 먹던 가게가 하루 종일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그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맞은편을 봤습니다. 수진이 가게는 젊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수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고 있었어요. 제 모든 것을 훔쳐간 저 아이는 저렇게 행복한데 정직하게 평생을 살아온 나는 왜 이렇게 무너져야 하나?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가게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주름지고 지친 늙은이의 얼굴 뒤로 우리 엄마 그리고 할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선자야,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 환청처럼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내 손맛은, 내 30년 인생은 저런 가짜한테 절대 뺏길 수 없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이전과 똑같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맞은편 가게와 싸우거나 인터넷에 올라온 글에 변명 따위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 진흙탕 싸움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제 30년 세월이 더러워질 것 같았거든요. 오직 맛으로만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진이가 훔쳐간 것은 종이 위에 적힌 글자일 뿐 제 손끝에 살아있는 세월과 감각은 훔쳐가지 못했다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창고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손이 너무 많이 가서 몇 년 전부터는 메뉴판에서 빼버렸던 사흘 밤낮 바닷바람에 말린 볼락조림을 만들 때 쓰던 전용 채반이 들어있었어요. 이 볼락조림은요, 그냥 레시피만 안다고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사흘 동안 꾸덕하게 생선을 말려야 하는데 첫날은 해를 보고 둘째 날은 그늘에서 바람만 쐬게 하고
마지막 날은 새벽 이슬을 살짝 맞춰야만 살이 부서지지 않으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돌거든요. 이건 그날의 바람세기, 바다의 습도, 햇살의 강도를 온몸으로 느껴야만 만들 수 있는 제 인생이 담긴 요리였어요. 저는 며칠 새에 먼지 쌓인 부엌칼을 꺼내 숫돌에 갈기 시작했습니다. 쓱싹, 쓱싹. 칼날을 가는 소리가 제 결심처럼 단단하게 울려 퍼졌어요. 이건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는 저만의 의식이었습니다. 수진이가 훔쳐간 그 레시피 종이에는 결코 적혀있지 않은 진짜 손맛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참이었습니다. 제가 가게 문을 닫고 끙끙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푸드 전문 유튜버로 일하는 제 손주 민준이가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녀석은 저희 가게에 달린 악성 리뷰들을 보더니 얼굴이 시뻘개져서 당장 카메라를 들고 뛰쳐나가더라고요. 할머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저 오수진이라는 여자 가게 찾아가서 다 까발리는 폭로 영상 찍어야 돼. 할머니가 얼마나 깨끗하게 장사하시는지 내가 다 아는데. 저는 그런 손주의 어깨를 조용히 잡고 말렸습니다. 민준아, 진흙탕에서 같이 뒹굴면 똑같은 사람 되는 기다. 진짜 맛있는 음식은 100마디 말보다 혀끝이 먼저 아는 법이다. 처음엔 제 말을 이해 못하고 답답해하던 녀석이 며칠 동안 제가 새벽부터 볼락을 말리고 낡은 장독대를 닦고 양념장을 끓이는 모습을 보더니 무언가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그날부터 민준이는 폭로 영상 대신 조용히 제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어요. 새벽 경매장에서 생선값을 깎으려 실랑이 하는 제 모습. 쭈그리고 앉아 콩나물 대가리를 하나하나 다듬는 모습. 바람이 차니께 오늘은 고춧가루를 반 스푼만 넣어야겠다. 혼잣말하는 모습까지. 녀석의 카메라는 저의 억울함을 떠드는 대신 제 30년의 정직한 시간을 묵묵히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손주 녀석의 그 카메라가 제 인생을 구원해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줄은요. 며칠 뒤 민준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우리 라이브 방송 딱 한 번만 하자. 저는 손사래를 쳤죠. 아이고, 나는 그런 거 할 줄도 모른다. 하지만 녀석의 계획을 듣고는 저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진짜 통영의 맛을 찾아라. 원조 대 신흥 강자 블라인드 테스트. 민준이는 가게 앞 공터에 작은 테이블을 펴놓고 저희 가게와 수진이네 가게에서 똑같은 대표 메뉴인 대구 볼찜을 포장해 왔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통영 토박이 어르신들과 관광객들에게 어떤 게 더 맛있는지 맛보게 하는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다들 이게 뭔가 하고 쳐다보기만 하더라고요. 수진이네 음식은 포장부터 화려했어요. 맛도 젊은 사람들 입맛에 맞게 달고 짜고 자극적이었죠. 몇몇 젊은 관광객들은 이쪽이 더 맛있는데? 하면서 수진이네 가게에 한 표를 던졌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평생을 통영 앞바다에서 어부로 살아오신 한 어르신이 제 가게 조림을 한 젓가락 맛보시더니 갑자기 무릎을 탁 치시는 거예요. 아따, 이 집은 묵은 장맛에 오늘 새벽 바다 냄새가 같이 나네. 저 집은 그냥 양념 맛이고 이 집은 바다 맛이여.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다른 토박이 어르신들도 맞다. 이게 진짜 백이지. 이 집은 깊은 맛이 다르다. 하면서 전부 제 음식에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민준이 핸드폰으로 보던 라이브 방송 채팅방은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새벽 바다 냄새라니 미쳤다. 저 어르신 찐 미식가네. 당장 통영할매 찜찍 예약한다. 그날의 라이브 방송은 제 30년 세월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준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라이브 방송 이후 가게에는 조금씩 손님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걸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졌어요. 방송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저희는 젊은 감각으로 레시피를 더 발전시킨 거예요. 원조는 무슨 그냥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거죠. 라며 제 가게를 깎아내리기 바빴거든요. 수진이네 가게는 여전히 SNS를 보고 찾아온 젊은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오히려 제 가게에 돌아왔던 손님들 중 일부는 방송 보고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맛이 심심하네요? 라면서 실망하기도 했어요.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 제 음식은 너무 정직했던 걸까요? 매출은 좀처럼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았고 저는 다시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정말 내 시대는 이제 끝난 것인가? 사람들은 이제 깊은 맛보다 혀를 때리는 자극적인 맛을 더 좋아하는구나. 어쩌면 이대로 가게 문을 닫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추운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포기하려던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손주 민준이가 묵묵히 찍어왔던 다큐멘터리 영상이 유튜브에서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영상은 별 내용도 없었어요. 그저 제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음식을 준비하는 고된 과정이 담겨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영상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방건조 볼락을 만지며 혼잣말하던 한 장면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양념장은 매일 맛이 달라야 혀. 어제랑 오늘 바닷바람에 짠 기가 다른디 어째 양념이 똑같겠노. 음식은 혀로만 먹는 게 아니라 그날의 바람이랑 햇살이랑 같이 먹는 기다. 이 영상이 퍼져나가자 전국의 진짜 미식가들과 유명 셰프들이 저희 가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 음식을 맛보고 그리고 맞은편 수진이네 가게 음식도 맛보았죠. 그리고 마침내 깨달은 겁니다. 수진이네 음식은 언제나 맛이 똑같이 자극적이지만 제 음식은 매일매일 그날의 날씨와 재료에 따라 최고의 맛으로 미세하게 변한다는 것을요. 훔친 레시피로는 계절과 바람의 변화까지 담아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며칠 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음식 평론가가 자신의 SNS에 짧은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 글이 길고 긴 싸움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통영의 두 가게. 한쪽은 레시피를 팔고 한쪽은 철학을 담는다. 수진의 음식은 혀를 때리지만 선자의 음식은 마음을 울린다. 그리고 기억하라. 바람의 맛은 결코 훔칠 수 없다. 이 한 줄의 평론은 성지가 되었습니다. 수진이네 가게는 영혼 없는 복제품으로 낙인 찍혔고 그렇게 북적이던 손님들의 발길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네 가게는 결국 얼마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짐을 싣고 조용히 통영을 빠져나가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이제는 다 부질없게 느껴졌거든요. 통영 할매의 찜집은 예전에 명성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맛집이 되어 그 어느 때보다 바빠졌어요. 하지만 저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경매장에 가고 쭈그리고 앉아 콩나물 대가리를 다듬고 그날의 바람맛을 보며 양념장을 끓입니다. 그게 제 인생이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고된 하루를 마치고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살짝 들여다보니 제 손주 민준이가 낡은 제 레시피 노트를 펼쳐놓고 서툰 솜씨로 양념장을 끓여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할머니, 오늘 바람은 어제보다 조금 더 짠 것 같아서요. 씨감장을 반 스푼만 넣는 게 맞죠?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30년 세월을 훔쳐가려던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이어가려는 아이가 제 곁에 서 있었습니다. 저의 손맛은 복수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손에서 새로운 역사를 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인생이란 게 참 이런 건가 봅니다.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제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